3월, 5월 1년 중에 관절염이 가장 많이 증가하는 시기인데 지금 딱 이 시기죠. 네. 근데 봄에는 날도 풀리고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왜 이렇게 관절염 환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네, 이유는 갑자기 활동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활동량. 네, 우리가 보통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관절이나 이런 데 얼마나 무리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갑자기 봄 됐다고 이제 뛰어나가서 활동량을 늘리면 관절이나 이런 것들 유연성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관절에 문제도 생기고 또 관절에 염증까지 생겨서 오히려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60이 넘어가니까 관절 건강이 참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정말 아프지 않고 수술 없이 100세까지 어떻게 하면 씩씩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수술 없이 100세까지 걸을 수 있는 거는 이걸 잘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이거는 뭐가 나오네? 무릎 속에 있는 아주 얇은 네. 연골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껌 2개 예. 이게 합쳐놓은 것 같은데 정말 얇은데요, 선생님? 실제로 무릎 연골 두께는 3m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무릎 연골은 허벅지 뼈하고 종아리 뼈 사이에서 마찰을 막아주고 충격을 흡수하면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쿠션 역할을 합니다. 쿠션. 예. 그런데 이 연골이 만약에 닳게 되면 3mm 연골이 닳게 되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키는 관절염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악역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베테랑들은 천천히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랬을 텐데 난도 이게 제대로 배운 게 없어가지고 무릎을 팍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나연아 이랬는데 비굴하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무릎을 못 꿇겠는 거야. 열연을 하셨구나.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연골 연화증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한 몇 년을 고생한 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3mm밖에 안 되는 연골을 조심조심 다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연골을 좀 어떻게 하면 100세 시대에 잘 관리해서 끝까지 잘 쓸 수 있을까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mm 연골을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누군지 확인하시죠. 에? 복싱 선수인가? 야, 줄 넘기 쉽지 않은데. 줄넘기 잘하시네. 관절염 사파한 62년생 정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62세? 62세라고요? 말도 안 돼. 등산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산악 총무도 한 2년 반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뭐 1,500고지 같은 거는 워낙 많이 다니고 7, 8고지 정도 되면 그냥 뛰어 올라갔어요. 등산을 좋아하셨구나. 이야. 제가 한 5살 정도 그때쯤 됐을까? 딸 아이 이제 그 고3 때 기도 때문에 산을 많이 갔어요. 아침에 가면 또 거의 밤중에 내려와요. 기도하고 뭐 108배도 하고. 야, 아우 내 무릎이 아우 아프겠다. 쓴다. 진짜 힘들죠. 내려올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무릎이 아파서 내가 걸음을 못 걷겠는 거예요. 눈물 나. 정말 속상하고. 지금은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그리고 옛날에는 못했던 걸 지금 이렇게 너무 편하게 지금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뭐 엄청 여기까지도 올라가고 너무 잘하죠. 지금 전혀 안 아프신가 봐요.
뭘 한 거야? 아, 뭐가 비법이 있네.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뭐 하시는 걸까요? 아니 어머니 좀 건강 비법 알려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비법이에요. 그게 비법? 저러고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골반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해요. 골반이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 제가 이게 오른쪽은 이게 90도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골반이 안 틀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똑바로 그 90도가 안 되니까 여기는 약간 골반이 조금 틀어져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뭐 올라가 있네. 아. 저렇게. 오, 아. 저것도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죠? 저 골프 연습하나? 네, 골반 교정 스트레칭이에요. 근데 제가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교정하고 있어요. 골반을 집에서 교정한다? 틀어진 쪽에 다리를 뒤로 놓군요. 골반 교정을 위해서 정미숙 씨가 아까 한 그 골프 비슷한 운동. 이렇게 어. 길게 이렇게 약간. 요게 그 스트레칭이 네, 길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걸까요? 네, 쉬워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관절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미숙 씨처럼 하는 게 장요근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 예. 그래서 장요근은 그 요추 1번, 척추하고 골반하고 허벅지 내전근으로 연결되는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늘려주는 방법은 반대쪽 상체를 이 무릎하고 멀리 가게 하면은 이게 늘어나거든요. 오, 되게 과학적이었구나. 왼쪽이 문제셨는데 발을 뒤로 뻗어서 장요근을 일단 좀 스트레칭 시킨 다음에 반대로 돌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고 사진 다시 찍어보면 아까보다 교정이 되어 있다면 그날은 교정이 됐죠. 그 다음날 되면 또 같은 습관 나오면 또 교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찍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일 조금씩 해서 수정을 해 나가면 이게 아마 습관이 되지 않을까. 아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실천하시네요.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관절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 걷기 지도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진짜 박사님. 자격증이 있어. 오, 있다 자격증. 대단하시다. 지금 거울 걸 봤는데 일반 걷기와 좀 다르고 없어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다르실걸요. 옆에서 보시면은 아마 틀릴 거예요. 근데 걷는 동작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뒤로 이렇게 팔을 많이 쓰시네. 그러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앞으로만 이렇게 팔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깨가 구부정하게 걸을 수가 있는데 뒤로 15도 정도 이렇게 90도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바른 자세가 될 수 있고 허리, 어깨, 그다음에 여기 척추가 쫙 펴져서 곧게 걸을 수가 있는 거죠. 팔을 뒤로. 앞으로도 진짜 많이 걷고 운동 많이 하고 열심히 여행 다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아까 보니까 또 정미숙 씨가 이 팔꿈치를 뒤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보통 우리 바르게 걷겠다 그러면은 다리보다 팔 동작을 앞으로 많이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예. 근데 올린 만큼 뒤로 가지 못하면 뭐가 문제냐면 가슴하고 어깨 근육이 풀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자꾸 말려 있는데 팔을 뒤로 못 가는 것도 말려서도 못 가고 팔을 안 움직이니까 얘 근육을 쓰질 못하니까 자꾸 단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뒤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앉아서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옛날부터 하고 있는 방법인데 팔을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직각. 그러고 귀 뒤로 최대한 손바닥을 보내겠다. 아니 몸이 가면 안 되고 귀 뒤로 손바닥을 보내겠다. 가슴이 열리게. 예, 그러면 가슴이 열립니다. 예, 근데 더 90도, 90도 만드셔야 돼요. 텐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시원합니다. 시원하죠. 예.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안 하고 살거든요, 사실. 그 90도를 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려라. 네, 사실 저도 상당히 많이 걸어 다니는 편인데요. 이렇게 오래 걷다 보면은 몸이 조금 편안해지면서 터덜터덜 힘을 빼고 걷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자세로 정확하게 걷지 않으면 이건 사실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이 될 수가 있어요. 양보다 질이다. 네. 그럼 노동이 되면은 오히려 몸이 더 피곤하고 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식적으로 팔꿈치를 뒤로 보내면서 이렇게 걷기를 하시면은 몸이 딱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곧게 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날이 풀리니까 나도 나지만 우리 강아지도 그동안 산책도 많이 못해서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있어. 맞아요. 그 다음 날은 괜찮겠지 했더니 초미세먼지야. 못 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예, 이렇게 오영식 씨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내에서도 할 수 있는 연골 사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100년 쓰는 관절 만들기. 연골 보호 호르몬을 늘려라. 근데 저는 뭐 다이어트 호르몬이라든가 면역 호르몬 이런 거 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들어봤는데 연골 보호 호르몬은 처음 들어봐요. 정말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연골 보호 호르몬이라는 개념이 의사분들한테도 조금 낯설고 새로운 개념인데 예, 이 개념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야, 근데 의사 선생님들한테도 낯설다고 하는 게 이게 대체 그게 뭔지가 너무 더 궁금해지는데요. 예, 연골 보호 호르몬은 바로 인터루킨 6입니다. 인터가 사이고 루킨이 백혈구인데 백혈구 사이로 신경 전달하는 물질인데 호르몬 같이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우리 몸에 있는 근육에서 분비가 돼서 근육 재생이나 성장에 도움을 주고 또 항염증 효과도 있거든요. 관절염도 결국은 염증이니까 이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통증을 만들고 또 이 염증이 또 연골을 계속 파괴하는 또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염증을 막고 또 여러 가지 통증을 예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연골 보호 호르몬이 바로 인터루킨 6입니다. 이렇게 좋은 걸 최근에 발견한 거예요? 아닙니다. 발견 자체는 굉장히 오래됐죠. 어떻게 보면 인터루킨 6는 제가 학생 때는 연구 논문을 보면 다 염증의 어떤 지표로 썼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롭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게 백혈구가 아니라 근육에서도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육에서 분비될 때는 좀 좋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동을 하면 분비가 되잖아요. 이게 신호를 뼈에도 전달하고 관절에도 전달하고 서로 막 유기적으로 이렇게 왜 무선 교환하듯이 이렇게 신호를 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막 운동하는 중에 인터루킨 6가 뭘 하냐면은 빨리 계속 운동을 해야 되니까 지방을 분해해줘라는 신호를 또 보내줘요.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살도 빠지게 되는 효과도 여기서 오는 거고요. 이런 자극이 오히려 다른 항염 신호 전달 물질의 생성을 또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재생을 조직의 재생을 또 부추기거나 또는 운동 중에 나오는 근육 속의 인터루킨 6는 뼈를 자극을 해서 뼈까지 또 좋아지게 하는 그런 좋은 면도 있다.